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는 대변인단이 그 스피커폰으로 전달받아서 발표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례적이었던 게 저희 당내 이제 행사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나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부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뭐 민주당이 주최한 호스트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준용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저희가 합의 문구를 이제 송영길 대표와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다 적었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 3번 항목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행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안보다 확대한다가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80%에서 전국민 지급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선 두 가지가 좀 쌍무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이라 좀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런 어떤 80%에서 110%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서 양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쌍무적인 조항이고 앞에 우선 선결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큰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당대표 간의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당대표께서 이렇게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 당 내부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 내부 반응은 오히려 언론 여러분들께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구차한 변명이 애처롭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제왕적 당대표로 온갖 유세와 독선, 그리고 가오를 잡아가며 30대 최초의 야당 대표의 위용을 뿜뿜 뿜어댔는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돼 그 모래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아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대며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까지 설파하는 모습에 다들 경악했었는데요. 그의 자신감을 넘어 거만과 오만, 만용으로 변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꼈을 테고 여야 대표 합의의 단독 결정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여당의 비판도 거세지만 당내에서 불기 시작한 그에 대한 비토의 역풍은 그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최단기간 대표직을 맡았던 당대표로 기록될지도 모를 텐데요.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미 그 후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주로 입증을 하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에 이제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싸움에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중에 새로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 주장을 할 것도 있지만 결국 1심에서 했던 여러 중요한 증거나 이런 증인들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판사의 1심 판결의 재판부의 판단 또는 증거의 취사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걸 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관계 주장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간 측면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도 이건 너무한 겁니다. 누구는 가짜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중범죄를 지었는데도 고작 3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조차 포기하는 엽기적인 사법농단이 저질러졌는데요. 고의적으로 범죄자에게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며 항소조차 포기한 그 검사가 바로 박순배 부장검사인데요. 이런 법치가 무너지는 사법농단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그보다 더 많은 형량의 징역 7년을 선고하는 사법 보복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지 검찰 개혁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 상식과 법치의 나라인가요? 누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누가 더 엄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우고 익혔고 가르쳤고 믿고 있는 법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로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 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판결문 내용을 공유한 것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배척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해당 글을 올리기에 앞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1심 판결 징역 4년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의 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면서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는 한편 사법펀드 관련 혐의 중 증거인멸교사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1억 3,800여만 원도 명령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재판의 끝은 뭘까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응징, 그 완벽한 복수를 꿈꾸는 정치 검찰의 집요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검사들 이름을 불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당시 윤석열 친위부대로 널리 알려진 부서인데요. 이 부서의 총괄 책임자였던 배성범 지검장, 현 법무연수원장이죠. 송경호 차장, 현 수원검찰청 검사, 고영곤 부장, 현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청장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말이죠.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그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그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그 어떤 그 단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가지고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총장 시절에는 그런 수사는 가급적 억제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검찰로서의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